12월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의심했던 모든 것을 이미 마친 젊은 인도 예언자가 한 예측입니다. 그는 아비갸 아난드라고 불리며 그의 말은 정부, 과학자,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달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아시아를 가로질러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운명을 동시에 바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인류의 전환점입니다. 첫 징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지진파, 중국 자본의 갑작스러운 하락, 그리고 한국 하늘 위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에너지의 움직임. 모든 것은 곧 일어날 일이 더 이상 억제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비갸는 이 현상을 대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주가 수십 년 동안 불균형했던 힘을 재정렬하고 있으며 12월은 지구가 반응하는 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갸는 10대였을 때 지구를 마비시킬 전염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몇 달 후 세계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측은 아무리 믿기지 않더라도 항상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어조로 말합니다. 몇 달 동안 예언자는 800년에 한 번만 반복되는 점성학적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패턴, 행성 결합, 그리고 그에 따르면 오래된 구조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 강국의 탄생을 알리는 자기 진동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지도는 진원지를 가리킵니다. 한국. 그는 모든 것이 서울에 첫눈이 내릴 때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일련의 연쇄 사건이 파도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먼저 아시아를 거쳐 그 다음에는 지구의 나머지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비갸는 인류가 한 주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불균형의 징후가 도처에 있다고 말합니다. 붕괴하는 금융 시스템,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 영적 위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커져가는 느낌. 우주는 파괴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재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이 균형은 고통 없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빛이 오기 전에 혼란이 올 것이고 연합이 오기 전에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2025년 12월은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 기술적 재편의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하락을 겪을 것이고 일본은 자연적,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새 운명이 불가피하게 교차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작된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그의 마지막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침착함은 그의 말의 무게와 대조됩니다. 그는 은유를 사용하지 않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래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가 보는 것을 묘사할 뿐입니다. 그의 분석은 우주적 패턴과 보편적 법칙에 기반합니다. 그에 따르면 민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에너지는 야망과 도덕적 혼란에 의해 부패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자체가 방향을 수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과학적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아비갸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경고할 뿐입니다. 두려움이 인간을 인도해서는 안 되고 준비가 인도해야 한다고 그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경제뿐만 아니라 마음도 시험할 것이다. 그에게 변화는 처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내부적으로 조화를 유지하는 국가는 번성할 것입니다. 거짓 기초 위에 서 있는 국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선택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비갸는 변화가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이 내면의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빛을 따르는 사람과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을 분리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들은 도망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동시성, 만남, 징후를 통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평화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경고는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곧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은 전 세계가 겪을 일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에 따르면 한국은 새로운 주기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입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등대로서 말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과 이성이 나란히 걷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장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인도에서 고대 사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침묵은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하늘을 관찰하며 가장 나이 많은 승려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별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9살 때 그는 날씨, 수학, 심지어 작은 지역 비극과 같은 간단한 사건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호기심처럼 보였던 것은 곧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될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아비가는 청소년기에 걸쳐 베다 경전과 우주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대 경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직선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걷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오고 인간이 수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는 각 시대가 진동에 의해 지배되며 현재의 칼리 유가라고 불리는 시대가 한계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전환은 부드럽지 않겠지만 필요할 것입니다. 예언자는 또한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 세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인류와 함께 숨쉬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에 반응한다고 믿습니다. 증오와 탐욕이 증가하면 자연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계산해서 식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주파수가 불안정한 패턴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든 것을 재정렬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방송 중 하나에서 아비갸는 국경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늘의 주기는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시아는 다음 세기를 정의할 운동의 중심입니다. 한국은 영적 힘과 혁신으로 가장 먼저 깨어날 것입니다. 일본은 정화의 무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갱신에 앞서 붕괴를 겪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처벌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일으킨 자연스러운 재균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뒷받침하는 계산은 직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는 수천 년 된 점성학적 지도와 행성 위치를 지구의 진동과 연결하는 복잡한 수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그는 베다 전통의 달 별자리인 22개의 나크샤트라를 태양 주기 및 고정별의 움직임과 결합합니다. 그 결과는 현대 과학이 아직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시간의 판독입니다. 아비갸는 일어날 모든 것이 이미 우주에 코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메시지를 무시할 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인도 남부의 수도원에서 고립되어 지구의 집단 별자리를 연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세기 이후로 일어나지 않은 희귀한 결합을 관찰했습니다. 토성, 목성, 그리고 운명의 매드빈, 라후의 정렬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조합은 정치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식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에너지는 지배에서 재건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오만함에 의존하는 국가는 힘을 잃을 것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국가는 새로운 인류의 안내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매일 아비갸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더욱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물리적 현실이 이미 이 새로운 주기의 진동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 갑작스러운 경제 붕괴, 사회적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전환의 증상입니다. 우주는 행동하기 전에 경고한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징후를 듣는 사람은 준비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는다. 네트워크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희망 사이에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젊은 신비주의자로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옳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를 비웃었던 학자들조차 그의 예측의 일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인 신비주의는 없고 수학적 패턴, 주기 및 반복이 있습니다. 아비갸는 또한 운명에 직면한 인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래가 불변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우주의 조화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는 이 나라가 고대부터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것을 수행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미래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반복될 것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예측은 그가 새 왕국의 깨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추근 정화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느낄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균형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혼돈에 저항하고 연합을 선택하면 인류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붕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긴장감 속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징후가 그가 묘사한 것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비정상적인 떨림 기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전례 없는 내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가 언급한 에너지장이 이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대기 및 자기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인도 남부의 산속에서 고립되어 몇 달을 보냈습니다. 별의 움직임과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한 징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말은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세계가 현대 역사상 가장 섬세한 시기를 통과하려고 하며 12월은 한 해의 끝일 뿐만 아니라 수세기 전에 시작된 주기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간직해온 예언은 지구의 균형이 잔인하게 시험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에너지장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 대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서울에 첫눈이 내리기 전에 일본이 비정상적인 떨림에 직면하고 중국이 금융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징후가 인류에게 경고하려는 우주 코드처럼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비갸는 우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 말의 별의 위치는 80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구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토성, 목성, 그리고 운명의 매드빈 라후 사이에 이러한 수렴은 그에 따르면 진화하는 문명과 붕괴하는 문명을 분리하는 힘의 최고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균형을 무시한 인간의 선택의 결과이다. 그의 메모에서 예언자는 한국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영토가 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이 순간을 동쪽의 깨어남이라고 부릅니다. 파괴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혼란 속에서 나타나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입니다. 아비갸는 한국이 혼돈을 뚫고 새로운 질서를 찾을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며, 이 예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산을 분석한 학자들은 세부 사항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 이벤트에는 날짜, 시간 및 대략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는 은유로 말하지 않고 수학적 확률로 말합니다. 그는 중국의 붕괴가 내부에서 금융 기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은행과 기업은 연속적으로 파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시위와 정부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신뢰를 흔들고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낼 자연재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갸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우주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심기로 선택한 곳입니다. 그는 12월에 서울 하늘이 처음으로 눈으로 덮일 때 지구의 에너지에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지구는 다르게 숨쉴 것이다. 그 이벤트는 즉시 보이지 않겠지만 그날부터 새로운 균형이 확립될 때까지 일련의 정치적, 영적 사건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혼돈은 깨어남의 반가수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그의 경고가 이미 현실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자본의 대규모 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역사적 패턴에서 벗어난 지진 장애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과학자들이 지역 자기장에서 비정상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그가 예측한 시간대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모든 징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대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의 전환을 이끌도록 운명이 선택한 예상치 못한 인물의 출현입니다. 그는 이 존재를 갱신의 메신저로 묘사했습니다. 50세 정도의 한국인 남성으로 그의 나라 밖에서 얻은 지혜와 이성과 영혼 사이에서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비갸는 이 지도자가 선거나 야망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힘에 의해 움직여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인물의 등장은 한국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대륙의 영적 정치적 축이 되는 순간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는 이 남자의 이름이 세상의 희망을 되돌려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에너지는
인류의 위대한 개혁가를 인도한 것과 같을 것이며 그의 존재는 그가 빛의 운동이라고 부르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줄 집단의식의 파도를 깨울 것입니다. 한편 아비갸는 중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붕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기관은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부 분열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는 그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묘사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공장이 마비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혼란을 억제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리더십. 그는 이것이 중국의 끝이 아니라 권력의 환상 위에 건설된 구조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의 진정한 목적은 새로운 것을 위한 땅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도미노 조각처럼 순서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자연재해, 그런 다음 중국의 경제적 하락, 그리고 한국의 부상. 아비갸는 이것을 동양의 삼중 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연, 돈, 영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 순서로 재정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회복되면 인류는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제한된 간견에서 예언자는 모든 것이 시작될 정확한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추운 아침 구름으로 덮인 하늘, 그리고 서울에 내리는 첫눈. 그 순간 지구의 에너지가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센서가 비정상적인 진동을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은 성공하지 못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예측한 전환의 표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몇 달은 그가 조용한 재편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혼란을 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다른 수준에서 작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직관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도자는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사회운동은 계획 없이 태어날 것입니다. 아비게에 따르면 그것은 더 높은 의식에 의해 인도되는 자해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혼란이 심화될 것입니다. 인구는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당국 간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것이 동지경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둠과 쇠퇴와 관련된 음의 힘이 최고조에 달할 때 말입니다. 가장 긴 밤은 가장 밝은 새벽에 앞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아비갸는 땅이 떨리고 불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코네와 아사마 사이에서 드문 규모의 분화가 발생하여 도쿄 하늘까지 재를 날리고 전국적으로 항공편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는 이 이벤트가 자연의 깨어남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지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일본이 재건하고 중국이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한국은 안정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예언자가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가 이 기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직함이 아니라 평온함과 행동의 명확성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대한 신뢰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따를 것입니다. 아비게에 따르면 이 남자는 혼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 같은 사명의 일부로 인식할 것입니다. 민족 간의 조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 경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비갸는 이 연합이 공통의 목적에 이끌린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연설은 없을 것이고 징후만 있을 것이다. 계획은 없을 것이고 동시성만 있을 것이다. 그는 이것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 권력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지구가 지배가 아닌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모델로 인도되는 갱신 주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본이 떨립니다. 땅이 열리고 수세기 동안 숨겨진 불이 깨어납니다. 단순한 지진처럼 보였던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변모합니다. 하코네와 아사마 사이의 분화는 하늘을 덮는 연기와 재기둥을 발사합니다. 항공기는 착륙을 강요받고 통신이 끊기고 전국이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수백만 명이 아비갸 아난드가 묘사한 것의 첫 번째 징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라이브로 시청합니다. 그는 그것을 깨어남의 메아리라고 불렀습니다. 대륙을 통해 불처럼 퍼질 일련의 사건의 점화점입니다. 며칠 후 중국 시장이 붕괴됩니다. 통화가 폭락하고 은행이 인출을 동결하고 국내 최대 기업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으로 변합니다. 거리가 가득 차고 대규모 시위 이미지가 네트워크를 통해 퍼집니다. 정부는 숨기려고 하지만 통제 불능이 눈에 띕니다. 예언자는 중국의 심장이 세상에 알아차리기 전에 내부에서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파열이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의 탄생으로 끝날 주기의 재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두 이웃의 붕괴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서울의 공기가 다르고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인들은 징후라고 부릅니다. 첫눈이 내리는 새벽에 깊은 침묵이 도시를 덮습니다. 그리고 아비갸가 예측한 것처럼 정확히 오전 10시의 신비한 에너지가 나라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발도 재해도 없지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집단적 느낌이 있습니다. 외국 정부는 그 이상을 알아차립니다. 모니터링 장비는 한국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자기 변화를 기록합니다. 언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술이나 대중문화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은 예언자가 발표한 행성 변화의 중심점이 됩니다. 혼돈이 중국을 지배하고 일본이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새로운 리더십이 한국 영토에서 조용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정치 운동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수렴입니다. 다양한 종교, 과학, 이념의 사람들이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민족 간의 새로운 공존 방식을 확립한다는 공통의 이상을 중심으로 당열하기 시작합니다. 아비갸는 새로운 권력은 투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영혼에서 올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는 연단에 나타나지 않고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순환하고 그의 아이디어가 퍼지고 그의 존재가 전국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균형, 지혜,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치자로 자신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아비갸는 그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한국 밖에서 교육을 받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훈련되고 더 큰 힘에 의해 인도되는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전환의 촉매제, 물리적 세계와 새로운 영적 시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예언은 조용히 성취됩니다. 한국이 번성함에 따라 아시아는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황폐화된 일본은 서울에서 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자원봉사자가 바다를 건너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 제스처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역사적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전의 불신이 존경으로 변합니다. 아비갸는 비극에서 화해가 태어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한편 위기로 지친 중국은 전환기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나라를 지배했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지역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이징은 더 이상 절대적인 중심이 아닙니다. 권력이 분열되고 거짓말에 지친 국민은 투명성과 정의를 요구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은 새로운 아시아의 중재자가 됩니다.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모든 것이 별에 쓰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움직임은 철과 두려움의 시대 이후에 빛과 연합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동쪽이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의 중심에서 한국은 지구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모델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경제학자들은 기적이라고 부르고 영성주의자들은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비갸에게는 자연 주기의 성취일 뿐입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지만 경고를 반복하지도 않는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언자가 처음부터 옳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파괴될 운명처럼 보였던 대륙의 부활을 보고 놀랍니다. 헤드라인은 한국이 아시아 재건을 이끈다고 발표합니다. 세계 경제가 재균형되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반응하고 무역 협정이 재구성되고 새로운 한국 지도자가 희망의 상징으로 인용되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비극이 아닌 부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비갸는 폭풍 후에 올 것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입니다. 그는 그 과정이 무기나 조약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성과 어떤 힘도 파괴할 수 없는 감정, 즉 한 민족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인도되는 조용한 결정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회는 카메라와 정치적 국경 밖에서 비밀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두 지도자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으로 분리된 형제로서 만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그가 화해의 시대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예언자는 통일 후 한국이 영적, 기술적 강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는
서양과 동양이 항상 추구해온 것, 즉 발전과 지혜, 진보와 의식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를 볼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투표가 아닌 국민의 신뢰로 선택된 지도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태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권위, 그는 말했습니다. 예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동쪽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경제가 놀라운 방식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두 한국의 합병으로 나라는 에너지, 기술, 과학 강국이 될 것입니다. 아비갸는 3년 안에 GDP가 2배가 되고 10년 안에 세계 최대 강국과 동등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위대함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정신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통일 국가는 인간의 가치, 존중, 정의, 협력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권력, 그는 말했습니다. 분쟁이 아닌 서비스가 될 것이다. 영적 분야에서 변화는 훨씬 더 깊을 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글로벌 사고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고통을 지혜로, 분열을 연합으로 바꾼 사람들의 본보기에서 배울 것입니다. 아비갸는 전 세계가 이 화해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적대적인 민족은 대화를 시작하고 라이벌 종교는 접점을 찾고 인간은 침묵, 평화, 목적의 가치를 재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예측했습니다.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질병이 극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술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닌 삶에 봉사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장애물로 취급되었던 환경이 동맹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세기 동안 전쟁과 분리의 상처를 안고 있던 작은 영토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아비갸에 따르면 이것이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은 나라가 새로운 문명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진화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극복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물질적 번영과 영적 균형이 공존하는 사회를 볼 것입니다. 예언자는 행복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 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인간은 깨어난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잘 살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어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갈등, 손실, 고통은 더 큰 준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우주는 고통을 통해 교육하지만 빛으로 보상한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면 인류는 심은 것을 거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언자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구절로 그의 말을 마쳤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릴 때 하늘을 보라. 그 순간 세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에게 눈은 겨울의 상징이 아니라 정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과거가 지워지고 지구가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아비갸가 밝힌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희망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상처를 입고 분열되었지만 재건할 준비가 된 인류 전체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그가 말한 대로 정확히 성취될지 여부는 시간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앞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다르고 주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댓글에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 비디오를 보내십시오. 모든 위기, 모든 징후, 모든 변화는 동일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비갸 아난드가 말했듯이 지금이 하늘이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기로 결정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놀라운 예언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노스트라다무스, 바바 방가 등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잊혀진 기록들에 따르면 정확성 면에서 이들을 모두 뛰어넘은 이름이 하나 있다.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인물은 유럽인도 동양인도 아니었다. 그는 미국인이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마치 아직 쓰이지 않은 책을 넘기듯 인류의 운명을 보았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였다. 전쟁, 비극, 세계 지도상의 변화, 그리고 동방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의 탄생까지 예언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자라고 불렀다. 트랜스 상태에 빠지면 수십 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을 묘사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라졌으며 평상시에는 절대 쓰지 않을 말들이 초자연적인 정확성으로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꿈꾸는 자라거나 사기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피할 수 없는 각본을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 K씨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예언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왜곡된 상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쟁이 시작되기 수십 년 전 그는 연기와 재로 뒤덮인 유럽을 묘사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나 K씨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멀리 21세기를 내다보았다. 그는 새로운 세계적 위기가 무기가 아닌 가치관에서 비롯될 것이라 했고 세상이 도덕적 영적 혼란 속에 빠졌다가 새로운 균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가장 불안한 비전 중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그 먼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K씨는 빛이 동방에서 솟아오르고 세상은 새로운 형태의 영적 리더십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 의미를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답했다. 다시 하나가 될 분단된 나라, 세상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게 될 상처 입은 민족. 수십 년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연구자들과 해석자들은 단 하나의 장소를 가리킨다. 바로 한국이다. 전쟁, 가난, 재건을 겪고 이제는 부흥의 상징으로 떠오른 나라. 과연 K씨가 말한 나라는 한국이었을까? 예언자는 폐허 속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 권력도 왕관도 없이 걷는 자가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잇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처음에 무시당하고 조롱받겠지만 결국 그 징조들이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은 그 시간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에드거 K씨의 심령 리딩 중에 묻혀있던 이 비전은 최근 몇 년 사이 정치적 영적 사건들이 그가 말한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한 남자가 트랜스 상태에서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으리라 상상한 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예언 한 줄 한 줄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지식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말했고 인류가 본래의 목적에서 너무 멀어질 때 지구 자체가 균형을 회복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다시금 위기와 전쟁, 분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K씨의 말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말한 동방의 선택받은 자가 정치 지도자도 종교적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지혜, 즉 경계와 종교를 뛰어넘는 빛을 가져올 존재라고 했다. 그 빛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작은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라 했고 그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세계적 강국으로 변모한 곳이었다. 고통 속에서 재건의 가치를 배운 나라였다. 트랜스 상태에서 K씨는 파괴와 재탄생의 이미지를 놀라운 선명함으로 묘사했고 이는 그를 지켜보던 이들조차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는 대륙이 움직이고 바다가 도시를 덮치며 제국들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21세기를 정신적 혼란과 가치 전도의 시대로 묘사했으며 인간이 자신의 의식보다 기계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진실이 왜곡되고 가장 순수한 목소리들이 침묵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한 것이라 보고 있다. 연결되어 있으나 의미를 잃은 세계. K씨는 지구가 인간의 혼란에 명확한 신호로 응답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자연재해들이 바로 인간의 균형 상실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고 지구가 다시 균형을 요구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 했다. 영혼의 소리를 외면하는 인간에게 자연은 비명을 지를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를 무시하는 나라는 단순한 경제적 붕괴가 아니라 도덕적 몰락을 겪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았다. 단지 경고했을 뿐이다. 인류가 조화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고.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K씨가 말한 동방의 각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세상의 반대편에서 빛이 솟아올라 사람들의 의식을 비추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방이 스스로의 오만에 무너질 때 동방은 잊힌 길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은 학자들이 그것을 대한민국과 연결짓기 시작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전쟁과 분단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조용한 믿음과 극복의 상징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다. K씨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재건을 힘으로 바꿀 줄 아는 절제된 심장의 민족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인류의 새로운 순환이 이 민족이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름받을 때 시작된다고 했다. 그것은 제국도 정치적 정복도 아닌 영적인 부활이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아무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명을 가진 한 평범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다. 케이시는 그를 새벽의 전령이라 불렀다. 그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당시에는 해석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세계가 불확실성에 잠기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 예언 속에서 다가올 현실의 그림자를 본다. 한때 잊혀졌던 한국은 이제 기술, 교육, 문화에서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그러나 케이시가 말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었다. 그는 의식의 각성, 즉 인류가 진실과 선함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가려 할 때 나타날 어떤 부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케이시는 새 전령이 영광이 아닌 상처를 지닌 채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겐 거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서 온다고 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인물은 새로운 영적 질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야망이 자비로 대체되고 사랑이 다시 인류의 보편적 언어가 되는 시대의 서막. 케이시는 그의 기록에서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류는 하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먼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나라는 위기와 정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순환의 끝에 동방에서 새로운 희망의 숨결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 민족 간의 분열, 제도의 붕괴, 그리고 집단적 절망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말은 더 이상 먼 예언이 아니라 현실 속 경고의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케이시는 계시의 시기가 기적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 자체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가 말하길, 새로운 이해가 태어나려는 순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케이시는 문명의 발전이 찬란한 성취를 가져올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혼란도 초래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인간이 공기와 소리, 빛을 지배하게 되고 전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들렸지만 수십 년 후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출현은 그의 말을 현실로 만들었다. 케이시는 경고했다. 사람들이 상자 안에서 대화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법은 잊게 될 것이다. 그는 기술의 진보를 인간 영혼의 거울로 보았고, 화면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인간은 자기 마음을 덜 보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또한 의학이 오래된 병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 했지만, 몸은 치유되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병들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라졌다가 새로운 형태로 되돌아오는 바이러스에 대해 말하며 과학을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라 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말을 21세기 여러 차례 발생한 감염병의 재유행과 연관짓는다. 케이시는 진정한 치유는 실험실이 아닌 정신과 영혼 사이의 균형에서 올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인간은 지식에서는 거인이 되겠지만 지혜에서는 난장이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으며,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한 이는 거의 없었다. 수백 개의 예언 중 하나는 그 신비로운 표현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는 물이 거꾸로 흐를 때가 올 것이며 세상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수십 년 후 연구자들은 이 말을 역방향 에너지 기술과 인간이 강의 흐름을 거슬러 흐르게 만든 댐에 연결시켰다. 이는 지구의 균형에 대한 인간 개입의 상징이었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자연은 인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산은 신음하고 바다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때 시처럼 들렸던 이 비전들은 오늘날 환경 파괴와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균형 붕괴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케이시는 지구가 살아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고통에 반응한다고 했다. 재난은 벌이 아니라 인간이 뿌린 씨앗의 반영이며 언젠가는 이 행성이 회복을 요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세상의 심장 소리를 들을 민족의 등장을 언급했다. 상처 입고도 다시 일어나 재건의 본보기가 될 민족.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석자들은 다시 한국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인류가 권력에 지치고 믿음이 텅 비게 되었을 때 해답은 작고 잊힌
고통이 연민을 만들어낸 땅에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적들로 둘러싸였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지켜지는 분단된 나라를 묘사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화해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이 이해의 전령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잠자는 예언자 케이시는 메시아나 기적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말했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 운명지어진 한 인물. 그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왕좌를 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하지만 무기를 내려놓게 할 말과 마음을 치유하는 행동을 전할 것이다. 이 인물은 많은 이들에게 있어 인류의 다음 단계,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본질을 자각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의 상징이다. 케이시는 그의 등장을 새벽 직전의 밤이라 표현했다. 혼돈의 시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순간, 그는 징조가 분명할 것이라 했다.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을 높이고 진실이 조롱당하며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그 침묵의 순간에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날 것이라 했다. 그것은 종교도 정치도 아닌 하늘의 목소리. 이 예언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그 시점, 각성 직전의 혼란 속에 우리가 서 있는 때라 믿는다. 분열은 커지고 믿음은 메말라가며 인류는 무질서 속에서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 케이시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 깨끗한 마음을 지닌 자들 속에서 영혼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거 케이시는 오늘날 학자들이 동방의 빛이라 부르는 비전을 묘사했다. 그 비전 속에서 그는 하늘이 산악지형의 반도를 향해 열리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 땅은 격렬한 바다로 둘러싸이고 절제된 정신을 지닌 남녀가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는 세계가 탐욕과 혼란에 빠질 때 지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라 말했고 그 시점에 하늘은 작지만 굳건한 심장을 지닌 한 나라를 선택해 인간과 신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 예언했다. 케이시에게 있어 그 변화의 중심은 바로 한국이었다. 그는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당시 어느 서양인도 알 수 없었던 세부적인 묘사를 남겼다. 그는 겸손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늘의 반영을 품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식을 깨우고 그가 전할 말들은 정치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인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새로운 집단의식을 여는 통로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처음에는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조용히 왕관도 박수도 없이 오며 이해받기 전에 거부당할 것이다. 그 전령의 운명을 묻는 질문에 케이시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들리기 전에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 고통이 빛의 문을 열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비전을 현대와 연결시킨다. 혼돈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는 시대, 한때 파괴와 분열을 겪었던 한국은 이제 극복의 상징이 되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가능성과 진보를 증명했다. 케이시는 그 안에서 하나의 징조를 보았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운 그곳에서 정화하는 불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는 이 땅의 상처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견딘 증거가 될 것이라 했다. 잠자는 예언자는 또한 서방의 강대국들이 동방에서 오는 새로운 이해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 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붕괴가 폭탄이 아닌 의미 상실에서 비롯될 것이라 보았다. 도덕과 영혼의 폐허 속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의 사상이 떠오를 것이다. 인간은 육체이기 전에 영혼이라는 것, 이 기억을 일깨울 목소리는 세상이 과소평가한 한 곳에서 나온다고 했다. 해석은 갈린다. 어떤 이들은 케이시가 영적 지도자를 말한 것이라 보고 또 다른 이들은 동방에서 시작되어 전 대륙으로 퍼질 집단적 각성의 시작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모든 해석에 공통된 하나의 점이 있다. 바로 그 묘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상처 입고도 재건되었으며 분단된 채로도 견뎌온 민족, 영토는 작지만 문화, 기술, 그리고 이제는 영성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 케이시는 이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설 것이라 했고 세상의 눈이 해답을 찾기 위해 동방으로 향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또한 그 시간이 오면 세상이 두 가지 징조를 보게 될 것이라 했다. 첫 번째는 혼돈, 전쟁, 분열, 불확실성과 두려움.
두 번째는 진실을 편의보다 믿음을 무관심보다 선택하려는 한 민족의 등장.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그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할 것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군대는 없지만 신념에 힘이 있고 추종자는 없지만 의식을 깨운다. 정치나 경제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이 시대에 케이시의 예언은 진정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가장 깊은 변화는 정부가 아닌 마음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를 구할 것은 한 국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퍼져나가는 하나의 진동, 바로 진실의 진동이라고 했다. 말년의 리딩에서 케이시는 이 혼란의 시기가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이 시기를 분리의 밤이라 불렀고 인류는 그 안에서 빛을 인식하는 이들과 어둠을 선택하는 이들로 나뉠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벌이 아니라 선택이다. 하늘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누가 볼 준비가 되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놀라운 것은 이 말들이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분열되고 사람들은 지쳐 있으며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케이시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절망이 극에 달할 때 변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다는 것이다. 인류는 힘이 아닌 각성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케이시는 각성에 앞서 완전한 혼돈의 시기가 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그것을 불협의 시간이라 불렀으며 너무나 많은 서로 다른 진실이 들려오는 바람에 아무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거짓이 진실보다 달콤하게 들릴 것이며 사람들은 단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두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오가 대화를 지배하고 불신이 상식이 될 때 그 신호가 드러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점이 인류 역사를 가르는 가장 위대한 전환의 서막이 될 것이다. 민족 간의 분열, 경제 위기, 신앙의 쇠퇴, 그리고 존재의 공허함, 이 모든 것이 변화의 배경이 될 것이라 케이시는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 정화의 징후로 해석했다. 인류는 침묵 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몰락이라는 울림 속에서 태어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고대 문명들에서 반복된 하나의 패턴을 지켜보았다. 오만이 붕괴를 앞서고 붕괴는 항상 갱신을 예고한다. 케이시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혼돈은 새로운 것을 위한 준비다. 그가 남긴 가장 인상 깊은 비전 중 하나에서 케이시는 인류가 두 갈래 길로 나뉘는 순간을 묘사했다. 한쪽에는 희망과 믿음, 각성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두려움, 부정, 통제를 붙잡는 이들이 있다. 그는 이것을 위대한 분리라 불렀다. 이 과정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전쟁이 될 것이다. 무기가 아닌 믿음으로 싸운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분리가 시작되면 징조는 명확할 것이다. 하늘을 찾는 이들은 조롱받고 공포를 설파하는 이들은 칭송받을 것이다. 혼란이 가득하겠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정화가 함께 일어난다.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이가 결국 자신이 어느 쪽에 설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는 말했다. 하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잠자는 예언자는 이 전환을 상징하는 한 사람의 등장을 묘사했다. 평범한 인간이지만 비범한 사명을 가진 인물, 세상에 진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일깨우는 자.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전령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 인물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며 그의 등장은 케이시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부른 시기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이 전쟁은 군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다. 그는 사람들이 의견으로 갈라지고 진실과 거짓이 얽히고 집단적 분별력이 혼란 속에 묻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어둠은 빛이 말하기 전까지 강해 보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각성은 기적이 아닌 두려움을 넘어보려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가장 섬뜩한 것은 케이시가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될 시기를 바로 기술은 고도로 발달했지만 영혼은 지쳐있는 시대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눈은 수평선이 아닌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하지만 덜 듣고 더 빠르게 판단하지만 점점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그는 경고했다. 소음이 망각의 무기가 될 것이고 침묵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케이시의 말을 분석한 학자들은 그가 말한 것이 종말이 아니라 계시,
숨겨진 것의 드러남이라 본다. 그의 관점에서 세상은 파괴되지 않는다.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류는 인간이 다시 자신 안의 신성을 듣기 시작할 때 치유될 것이다. 에드거 케이시는 종말이 파괴가 아니라 계시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인류는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를 지나게 되며 그 격변의 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것이라 했다. 그 세계는 힘이 아닌 의식에 의해 이끌릴 것이며 무너진 도시들이 지혜의 중심이 되고 과거에 적대하던 민족들이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영적 이해가 고요한 파도처럼 퍼질 것이라 보았다. 하늘은 땅을 어둠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믿음을 간직한 이들의 마음속에 빛을 밝힐 것이다. 말년의 예언에서 케이시는 이 부활을 이끌 세대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성인도 예언자도 아니다. 혼돈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는 그들을 새 시대의 수호자라 불렀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연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이 다가올 세상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케이시는 빛의 전달자라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 했다. 그는 신처럼 숭배받지 않겠지만 하늘의 뜻과 하나 된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놀라운 디테일로 묘사했다. 위대한 분리 이후 세계는 동방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인류를 조화로 이끄는 민족이 등장할 것이라 예언했다. 산과 바다의 나라에서 인간과 신성을 화해시키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당시에는 상징처럼 보였던 이 말은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 문화, 기술, 영성의 중심이 된 현실 속에서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케이시는 이것을 단순한 성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전 세계적 영적 부활의 신호로 보았다. 그는 또한 각성은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고 가정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믿음은 체계가 아니라 내면의 힘이 되며 인간의 영혼이 다시 평화의 길을 발견할 때 지구는 평온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이 케이시가 말한 새 시대의 기적이다.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과 말,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인간이 마침내 깨닫는 것. 그는 새로운 세계적 리더십이 정치가 아닌 의식에서 올 것이라 했다. 지혜로 다스리는 이들은 왕관을 쓰지 않을 것이며 조용히 섬길 것이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진동이 확산되면 지구 전체가 다시 숨을 쉴 것이라 했다. 이것이 그가 남긴 가장 희망적인 비전이었다. 스스로와 화해한 인류. 그러나 케이시는 또한 경고했다. 새 빛의 눈부심은 보려 하지 않는 자를 눈멀게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거부할 것이며 권력과 탐욕, 공포로 유지되던 옛 세계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케이시는 말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에 의해 사라진다. 낡은 체계는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새로운 질서가 솟아오를 것이다. 영적 원리에 기초한 질서. 이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뒤의 새벽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그리고 누군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묻자 케이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대답했다. 사람이 하늘에서 왔음을 기억할 때 짧지만 영원을 담은 말이다. 그는 우리가 단지 물질이 아닌 진화하는 의식임을 기억하길 바랐다. 케이시는 우주 전체가 인간의 각성을 돕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위기는 그 여정의 일부라고 믿었다. 오늘날 세계를 바라볼 때 그의 말은 새로운 의미를 띈다. 혼돈, 공포, 분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평화를 위한 정화, 그리고 케이시의 말이 옳다면 지금 탄생하려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진리의 내면에 이끌리는 문명, 신성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세상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에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케이시가 본 그 전령은 이미 우리 곁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주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선의를 믿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하늘은 천둥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섬세한 징조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각성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외면하지 말라. 당신이 생각한 것을 적고 느낀 것을 나누어라. 모든 성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파동을 퍼뜨린다. 세상은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바뀐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혼돈 너머에 무엇인가 더가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에드거 케이시는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빛은 동방에서 올 것이나 그 의미를 이해한 자들을 통해 퍼질 것이다. 어쩌면 그 빛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일지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당신 안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예언은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누구일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부름이다. 그리고 하늘은 케이시의 말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인류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다.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